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사회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1단원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 관련해서 배우고 있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중에 또 공사 구분해야 돼. 공적인 거와 사적인 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도 크게 공적인 공법과 사적인 사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법과 사법이 나중에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쳐진 새로운 법인 사회법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적인 법, 사법과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법, 공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사법의 한자를 보면 이 한자의 의미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앞에 있는 사자는 사사로울 사자인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사적이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이런 말을 쓸 때 이 사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처럼 사법은 개인 사이의 어떤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사적인 생활,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물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법이 바로 사법입니다. 사법도 법을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도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사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법이라고 있습니다. 민법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민법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인들 사이에 개인 간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걸 담당하고요. 아니면 이제 가족들도 서로 개인이잖아요. 개인들이 합쳐지거나 헤어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관련된 가족 관계.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혼인을 해야 하고, 혼인하면 신고해야 되고, 출생해도 신고해야 되고, 사망해도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관련된 법. 아니면 가족들도 이제 개인이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의 상속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이나 개인들 간에 관련된 법들, 이런 것들을 민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민법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사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제807조 엄청나게 많죠? 자, 우리나라는 결혼을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결혼도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이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연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혼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 제807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혼인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만 18세 밑으로는 혼인할 수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고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는 뭐 동성 간에도 요즘에 뭐 결혼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을 하는데 자, 이렇게 신부는 드레스를 이렇게 입고 자, 그런데 이 결혼 가능한 나이 아까 말했죠? 이게 바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둘이 결혼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 자, 이런 얘기랑 관련된 법, 민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개인들 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요. 사장님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법 들어가겠습니다. 상법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입니다. 꼭 기업이라고 해서 커다란 기업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동네에 있는 치킨집 이런 것도 다 기업이에요. 그런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 이런 거를 상법이라고 합니다. 자, 상법 제23조를 보면요.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가게로 혼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상표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 안 된다라고 가게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가게 이름을 다른 거랑 혼돈을 줄 수 있는 걸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뭐 치킨집 이름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판이고 치킨집 건물인데 루이비 통닭. 자,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상표나 다른 가게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게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상법 제23조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이구나. 요 정도로만 일단 교과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공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법은 이 한자가 좀 달라졌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는 공자가 똑같이 보면 공공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공장소 할 때 그 공적이고요. 사법이 쉽게 말해서 개인들 간의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공법은 개인들 간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과 반드시 공적인 것,
국가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국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공법은 어떤 걸 다루는 법일까요? 개인과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잘못을 했거나 뭐 이래서, 아니면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잘못을 했거나, 또는 국가기관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또 다른 국가기관 간에. 자, 이럴 때 갈등이 생기면 이걸 해결해줄 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게 바로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적인 생활과 관련된 법이 바로 공법입니다. 뭐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다 공법과 관련돼 있겠죠. 왜냐면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공 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공법에서 처벌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법의 주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4가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 중에 최고 단계에 있는 법, 헌법입니다. 헌법은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모든 나라에서 헌법은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최고의 법입니다. 그림을 좀 이따가 한번 그려서 알아볼게요. 두 번째로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국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 권리는 무엇인가,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도 어떤 의무가 있는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국방, 납세의 의무, 그리고 뭐 인권을 지켜야 한다, 그런 기본권에 대한 조항도 자유가 있다, 평등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건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의 최고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 통치 구조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민주주의 국가가 그 3가지로 권력을 쪼개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취한다고 했죠. 그걸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 관련된 헌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듯이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3권 분립을 하고 있죠. 이렇게 권력을 쪼개서 나라를 운영해라 라고 하는 거를 통치구조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한 나라의 최고법 얘기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법의 단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법의 단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단계로 법이 나뉩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렇게. 자,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 강릉시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법률인 조례 규칙이 있고요. 그 위에는 정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인 법률이 2단계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인데요. 일상적인 법.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헌법은 도대체 뭐냐? 이 일상적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가장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 중에 가장 대장이다.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운영 원리를 알아야 그 안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일상적인 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형법입니다. 우리 형사소송, 형사재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형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범죄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종류를 구분해 놓고 있고요. 살인, 절도, 폭행,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강제성이 있는지, 즉 형벌을 어떤 종류로 내릴 건지, 감옥에 몇 년을 가둘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이제 무서운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못한 사람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형법 제 260조 1항. 자, 여기에 따르면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폭행과 관련된 법입니다. 폭행을 하면 어쩌고저쩌고 쭉 가가지고 벌금도 낼 수 있지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요러고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복잡하게. 자, 여기서 폭행이라는 지금 범죄 행위가 적혀 있죠. 범죄를 어떤 건지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감옥에 보낸대요. 자, 이것도 형벌의 종류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들 간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 폭력으로 이제 행정적인 처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도 형법으로 처벌이 따로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도 폭행이 일어나면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럼 경찰 수사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무서운 종류의 법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폭행 관련해서 근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 폭행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 간에 일어난 거잖아요. 누가 날 때렸다. 선생님, 그러면 폭행은 개인들 간의 문제니까 민법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폭행 사건은 개인 간의 다툼이 맞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볼게요. 폭행은 개인 간의 다툼은 맞지만 폭행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그걸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다 무질서해지고 카오스, 혼란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전체와 연관이 있어서 공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하고요. 내가 피해 보상을 해야겠다. 그러면 민사 소송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이제 피해에 관한 거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아무튼 폭행은 형법에 속한다. 다음 행정법. 행정법은 간단합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정부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조직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소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송이라는 건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시작되면 재판관이 들어오고 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순서, 절차, 규칙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법이 바로 소송법이다. 재판의 순서나 방법. 자, 일단은 판사가 들어올 때 모두 다 일어나서 이따가 판사가 앉으면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말을 하고 이게 다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이런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다 이 관련된 재판의 소송 절차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 하나 추가하자면 영화 변호인에서 이 변호인이 변호를 하면서 그런 대사를 합니다. 그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하면서 이 절차가 똑바로 지켜지지 않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관련된 법이 이 소송의 절차에 관한 소송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국가기관의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적인 공법에 속합니다. 자, 오늘 수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먼저 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 그리고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법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